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인생보험을 찾아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민채아입니다. 보험 가입하기 가장 어렵고 까다로우신 분, 바로 유병자분들일 텐데요. 오늘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에는 나이가 많아도 병력이 있어도 부정맥, 신부전 진단비까지도 보장이 된다고 하고요. 암은 무려 1억 원까지도 보장되는 플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시간엔 유병자분들 보험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고, 자, 그리고 테마플랜 예비 시간에는 수술비 보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치료 방법과 수술 종류는 다양해지는데 실비에서 보장이 안 되는 부분, 비급여 항목도 많아지고 있다고 해서요. 이렇게 실비의 아쉬운 점까지 채워드리는 후회 없는 수술비 보험, 이어지는 코너에서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험 관련해서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6번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많은 문자도 부탁드립니다. 지금 유튜브로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고 실시간 채팅 통해서도 이야기 나누실 수가 있겠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릴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까지 기억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네, 보험플랜 119 힘차게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보험이 가장 필요하신 분들, 어떤 분들일까요? 바로 지금 나이가 많으시거나 병력이 있는 유병자분들이겠죠. 오늘 유병자분들 정말 아쉽지 않게 큰 보장 가져가시게 도움 주신다고 합니다. 암의 뇌, 심장 질환까지 크게 준비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안수연 전문가님과 지금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수연입니다. 네, 오늘은요, 정말 기쁜 소식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네, 부정맥, 신부전, 진단비도 보장하는 유병자 보험입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이 부정맥과 신부전이 심혈관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아실 텐데요. 지금까지는 수술비만 준비했다면 오늘은 제일 많이 걸리는 거죠. I49, 기타 심장 부정맥까지 보장을 하는, 또 I50 신부전까지 보장하는 진단비입니다. 수술비가 아닌 진단비가 보장되는 유병자 보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는 건강하니까 보험은 물론 다 예전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물론 암 같은 경우는 예전 보험이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왜냐? 보장의 범위가 넓으니까요. 하지만 예전에 보험을 준비하셨다면 암 같은 경우는 어떤 게 단점일까요? 보장 기간이 짧은 게 단점이죠. 우리가 이렇게 오래 살이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보험이 아마 일찍 준비하셨다면 80세가 만기이신 보험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적어도 90세, 100세를 바라보는 시대이기 때문에 보장기간을 100세까지는 준비를 하셔야지 보장을 충분히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암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뇌하고 심장이겠죠. 일찍 보험을 준비하셨다면 대부분의 분들이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보장을 준비하셨을 겁니다. 보장이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증권은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내가 병원에 갔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이 적을 수밖에 없겠죠. 나는 약을 많이 먹으니까 무조건 내 보험은 유지해야 된다. 기존 보험을 유지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현재는 예전에 비해서 보험이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암도요, 보험료가 더 낮아졌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의학이 발달됨에 있어서 진단비만 준비하지 않죠. 항암이라든지 방사선이라든지 이런 치료비에 있어서 보장량이 많이 크게 증가가 되고 있고요. 또 뇌하고 심장 같은 경우도요. 예전에는 터지는 뇌출혈, 그리고 막히고
괴사하는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이 됐다면 지금은 어떤가요? 100% 보장이 되는 뇌혈관, 또 100% 보장이 되는 허혈성 진단금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죠. 최근 들어서 부정맥, 신부전 이런 얘기 많이 방송에서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 부정맥과 신부전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걸까요? 하지만 오늘의 플랜에서는요. 약을 많이 드셔도 보장이 가능한 게 오늘의 플랜 내용인데요. 기존 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아닙니다. 약을 드시는 유병자의 경우는요. 지금 조정을 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네, 준비 여부에 따라 보상이 달라집니다. 어떤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냐면요. 2021년 제17차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 적용 방안이 바뀌었는데요. 바로 심장 초음파 검사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틀 전부터 2021년 9월부터는요. 심장 초음파 검사 비용이 거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심장 초음파를 하려면요. 4대 중증 질환의 확진을 받아서야지만 혜택을 볼 수가 있었다면 현재는요. 심장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에 연간 1회, 또 경과 관찰이 필요한 경우에 연간 1회에 한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변경이 됐고요. 본인 부담금 같은 경우 23만 원이 넘는 부담이었다면 현재는 이번일 경우에는 29,720원, 그리고 외래일 경우에는 89,100원으로 많이 보험료가 다운이 됐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비해서 이렇게 보험료가 많이 본인 부담금이 다운이 된다면 어떠한 현상이 발생이 될까요? 검사 비용이 절감이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내가 조금이라도 아프면 검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검사 인원이 증가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질병에 대해서 조기 진단이 이루어질 겁니다. 진단을 받은 다음에 수술에 따른 환자 수도 또 증가하게 되겠죠. 실예로요. 18년도 10월에 뇌 MRI가 건강보험의 적용 대상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17년부터 19년 사이에 검사 건수가요. 무려 3배 이상이 증가가 됐고요. 또 기타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환자 수가 31%나 증가가 되었습니다. 2013년 10월에 심장 초음파가 4대 중증 질환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대상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13년부터 14년까지 검사 건수가요. 1년 만에 무려 5배나 증가됐습니다. 그렇다면 이틀 전부터 시작한 심장 초음파가 이제 건보 적용을 받는다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요? 우리가 심장 초음파 하기 전에 반드시 검사하기 전에 뇌 보험 점검이 첫 번째 이루어져야지 되는 건데요. 진단 및 평가 과정에서 심장 초음파 검사와 관련되는 심장 질환이 뭔가를 알고 증권을 들여다보는 게 우선순위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심장 관련된 질환이다 하면 거의 대부분이 아마 협심증을 차지하는데요. 급성 심근경색증, 이런 급성 만성, 이런 심장에 관련된 혈관 질환이 관상동맥 질환입니다. 이런 관상동맥, 그리고 심장 구조물의 문제가 직접적으로 생겨서 발생하는 심부전, 또 정상 맥박에서 벗어난 빈맥, 서맥 등이 지속되는 오늘의 주인공이죠. 부정맥이요. 그리고 최근 백신 접종과 관련해가지고 관심이 커지고 있는 건데요. 이런 심근이나 이런 심낭염, 심장에 염증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또 관심들이 또 높으십니다. 또 각종 심장 판막 질환, 또 선천성 심장 질환 등에 대해서 이런 산정 승례 중에 심장 질환 상병은 무려 총 99개 정도가 되는데요. 이런 99개 정도의 질환이 이런 심장 초음파 검사 를 통해서 아마 밝혀질 텐데요. 이런 심장 초음파 같은 경우는 그러면 제일 이 심장 초음파를 통해서 발견되는 질환이 있죠.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어떤 걸까요? 협심증도 있을 거고요, 부정맥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사망 통계를 보면은요, 급성 심부전 환자 추적을 한번 해봤더니 사망률이 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이런 사망률이 늘을까 봤더니요. 급성 심부전의 원인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허혈성 심장 질환에 대한 게 37.6%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뇌 같은 경우는 보장의 범위가 보험사마다 다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심장 질환, 허혈성이라든지 이런 심장 질환에 관련돼서는 보장의 범위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허혈성 부분, 심근병, 판막 질환, 이런 부정맥 관련돼서 아직까지 내가 갖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허혈성이 100%긴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심부전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보장을 준비하실 때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정맥 또한 이런 급성 심부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급성 심부전으로 인해서 사망까지 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심부전으로 인해서 사망까지는 생각 안 하실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이런 급성 심부전으로 인해서 사망으로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의 플랜 내용 같은 경우는요. 기존에 보험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허혈성 같은 경우는 나는 이제 심장질환에 대해서는 100% 준비했다. 이렇게 자신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요. 보험회사가 또 큰일을 냈습니다. 이런 보장에 대해서 더 많이 부정맥과 심부전을 보장하는 보장 내용을 추가를 했는데요. 이 중에서 I49라는 보장 내용이 있습니다. 이 I49는요, 부정맥이에요. 하지만 분명히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기타 심장 부정맥입니다. 여러 보험사가 앞 다투어서 이런 심혈관 질환에 관련돼서 많은 보장 내용을 내놨지만 이 I49 이 기타 심장 부정맥에 한해서는 오늘의 플랜 내용에서만 보장이 됩니다. 왜일까요? 허혈성 심장 협심증과 더불어 이런 기타 심장 부정맥이 심장 질환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인데요. 오늘의 보장 내용 같은 경우는 기존에 허혈성 진단금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쯤은 꼭 준비하실 필요가 있는 진단금입니다. 30세부터 60세에 보장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건 기본계약입니다. 그리고 암까지는 기본계약이고요. 뇌혈관 질환, 내가 머리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을 하던 간에 어떠한 질병이 발생하던 간에 2천만 원을 진단비로 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요. 허혈성 심장 질환, 우리가 대표적으로 협심증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1,000만 원 보장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심혈관 특정 질환에서 여기서 1,000만 원, 여기서 부정맥과 심부전에 대한 진단금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이 플랜 같은 경우는요, 유병자 플랜입니다. 3위어 조건에 해당만 안 되신다면 누구든지 보장받을 수가 있는 플랜인데요. 보험료를 한번 보시겠어요? 30세 분이요, 10,000원대입니다. 40세 분도 남자분 진단금 뇌혈관 2천만 원을 보장하시는데 3만 원대고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2만 원대예요. 그렇다면 50세 분들 같은 경우는요. 여성이 폐경이 진짜 시작되는 나이가 50대부터죠. 그렇다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 가슴이 답답하고 땀이 나고 이거 갱년기 증상이 아닌가 이렇게 무심코 병원 갔다가 부정맥 진단 받으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런 보장을 준비했다면 심장 초음파 전에 준비하셨다면 보장 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요. 50세 분 4만 원대입니다. 남자분은 당연히 음주나 흡연으로 인해서 이런 허혈성 이런 진단금 받으실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보험료는 약간 비쌉니다. 6만 원대입니다. 그리고 60대도 뇌혈관은 2천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이 아니고요. 이 진단금이라는 거는 수술에 앞서서 의사가 진단만 내려도 받을 수 있는 게 진단금입니다. 뇌혈관 2천만 원에 이런 심장에 관련된 모든 것을 받는 2천만 원을 받는 게 60세가 6만 원대, 남성분은 9만 원대입니다. 이 보장 같은 경우는 30년 갱신입니다. 만약 20년 갱신을 한다면 보험료가 1, 2만 원대 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분이요. 30년 동안 보험료가 안 오른다면 90세까지 보장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비갱신이나 다름없습니다. 50세 분도요. 30년 동안
오르지가 않는 보험료라면은요, 거의 비객신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많이 발생하는 나이가 언제일까요? 아마 70세일 겁니다. 이 플랜에 대해서는 놀라운 거는요, 70세의 부모님에 대해서 보장을 준비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뇌혈관 진단 받을 확률이 얼마나 높은지를 아마 아실 겁니다. 하지만 70세 분인데도 뇌혈관 진단금을 1,000만 원 보장받으시는 거고요. 심장 관련된 협심증 진단을 받으시는 거를 1,000만 원 보장받으시는 거고요. 스텐트를 삽입을 한 개 할 때마다 1,000만 원씩 보장받으시는 거가 오늘 플랜 내용인데요. 70세 분은요, 이런 신부전이나 부정맥에 관련돼서는 수술 보장 내용이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만 원으로 보장받아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70세 분입니다. 여성분 4만 원대예요. 이 4만 원대의 보험료로요, 혹시나 내가 지금 약 먹는 중인데, 고혈압이 있는데, 고지혈이 있는데, 지금 당뇨약을 복용 중이신데, 혹시나 뇌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떨까? 어떡하지? 아니면 심장에 부정맥이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진단받고 수술하셔도 되고요.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이런 4만 원대 보험료로 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실 수가 있고요. 남성분 같은 경우는요, 7만 8천 원대예요. 왜냐하면요, 스텐트 삽입 같은 경우는요, 하나로 끝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2개, 3개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2~3번 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는요, 제가 그 혈관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암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혈관 같은 경우는 갑자기 발생을 하죠. 하지만 암 같은 경우는 내가 진단받았다고 해서 그 다음날 어떻게 바로 되는 게 아닙니다. 치료 기간이 깁니다. 물론 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후유장애가 많이 남겠죠. 암도 후유장애가 많이 남습니다. 하지만 암 같은 경우는요, 내 생활자금이 정말 많이 필요한 게 암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암보험을 보시면은요, 연령대별 보시면 정작 필요한 나이 70대에는 암보험 준비하신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내 자녀는 소중하죠. 20대는 정말 많습니다. 본인들이 서둘러서 준비합니다. 30대, 40대 분들도요, 본인 보험 많이 준비합니다. 하지만 암이라는 거는요, 물론 위암 같은 경우는 조기에 발병되기도 합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 갑상선암, 유방암 발견하죠. 특히나 앞으로 제가 어제 TV를 봤는데요. 지구 환경이 무너지면서 앞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안 좋아질 거에 대한 현실을 보여주는 다큐를 봤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이런 환경이 무너지면 앞으로 암이 많아지겠다. 그렇다면 어떤 암이 우리한테 많이 찾아올까? 그 정답은요, 바로 갑상선암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갑상선암이 착한 암이라고만 부르지만요, 우리가 이런 방사선에 노출이 많이 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방사선은요, 이런 갑상선암을 많이 발생을 시킵니다. 내가 예전에 보험을 가입을 했기 때문에 갑상선암에 있어서 보장 금액이 작죠. 하지만 지금은요, 원하기만 한다면 7천만 원 이상 보장할 수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 보험은요, 일반암이 1,000만 원이라면 일반암의 20%, 30%, 200만 원, 300만 원이 다였어요. 그렇다면 내가 그 암보험 갖고 앞으로의 20년, 30년을 버틸 수가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암보험은요, 정말 1억이든 2억이든 많이 준비할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많이 준비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작 필요하신 이런 가장들은 암보험 같은 경우 정말 많이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암보험 준비할 때 이것만은 체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암보험 가입할 때 체크리스트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수술비나 입원비보다는 진단비의 보장이 가장 범위가 중요합니다. 소외감이 일반암과 얼마나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지, 유방암이 일반암에 속해 있는지, 대장전망내암이 일반암에 속해 있는지, 유사암에 빠져 있는지 이런 부분은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소외감이나 유사암 진단비가 지급 기준이 내 일반암의 몇 프로인지 아니면 각각 보장으로 빠져 있는지 이런 부분도 체크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앞으로의 발생률이 높은 대장암과 갑상선의 암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가 갖고 있는 증권과 내가 앞으로 준비할 증권에 대해 보험에 대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갱신형보다는 비갱신형 상품을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게 한번 체크해 봤고요. 그렇다면 이 체크 내용을 만족할 수 있는 플랜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보장 내용입니다. 이건 기본 계약입니다. 그리고 일반암 진단비 1,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일반암과 똑같은 기준의 유사암 1,000만 원이에요. 이 보험료를 보시면 정말 놀라실 겁니다. 이 보험은요, 20년만 납입을 하고요, 100세까지 쭉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30세 분이요, 10,000원대예요. 40대 분도 10,000원대입니다. 50대 분도 10,000원대, 20,000원대예요. 60세 분 20,000원대, 10,000원대예요. 여기서 놀라운 게 벌써 70대입니다. 70대. 70세 분이 여성분이면 10,000원대고요. 남성분이면 30,000원대예요. 우리가 70세 여성분이 유사암을 준비할 때 갑상선암을 준비하기 위해서 1,000만 원 준비할 수 있나요? 100만 원, 200만 원이 답니다. 하지만 오늘의 플랜 내용은요, 앞으로 발생 가능성이 높은 갑상선암에 대해서 1,000만 원을 보장하는데 10,000원대 보험료로 보장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남성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플랜에서 최대 가입할 수 있는 보장 내용을 보시면은요, 30세 분은요, 무려 2억 원까지 보장을 준비하실 수가 있고요. 유사암,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소외감이나 유사암이나 비슷하게 부릅니다. 5,000만 원을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0세 분 같은 경우는요, 일반암을요, 무려 1억 원. 한 증권에 무려 1억 원을 보장받을 수가 있고요. 이런 유사암을 3,0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60세 분이 3,000만 원이면 이건 엄청난 혜택입니다. 예. 그리고 70세 분입니다. 70세 분이 암을요, 6,000만 원이에요. 일반암이 6,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소외감을 2,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까지 준비할 수 있는 게 오늘의 플랜 내용입니다. 이 플랜대로 제대로 안 한다 하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보장 내용이 만약 만기가 80세가나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유사암이 200만 원, 300만 원이라면 이렇게 1,000만 원씩만 준비하셔도 이렇게 10,000원대로 준비할 수 있는 게 오늘의 플랜 내용입니다. 최종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요, 부정맥, 신부전, 진단비도 보장이 되는 유병자 보험입니다. 수술비가 아닙니다. 진단비도 보장이 되는 유병자 보험인데요. 유병자 간편 심사를 통해서 부정맥 중에 가장 넓은 범위를 차지하는 I49 기타 심장 부정맥을 진단비로 통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혈압, 고지혈, 당뇨가 있어도 할증이 전혀 없습니다. 할증이 없이 암보험을 최대 2억 원까지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0세까지죠. 70세의 뇌혈관 허혈성 진단금, 혈관 진단금을 1,000만 원 보장받는다는 거는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플랜 내용에서는 정말 한시적이긴 하지만 1,000만 원까지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3개월 안에 의사가 입원합시다, 수술합시다, 자지검사합시다, 이 내용만 없으시면 되는 거고요. 2년 아니면 혹은 3년 안에 입원합시다, 수술합시다, 이 내용만 없으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5년 안에 암,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 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 병력만 없으시다면 이 플랜을요, 고연령 70세까지 또 고보장, 높은 보장으로 준비하실 수 있는 게 오늘의 플랜 내용입니다. 네, 9월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말이 시작되려고 합니다. 기분 좋게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요,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렇게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유병자분들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3대 플랜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아마 오늘 이 시간 가장 도움되신 분들은 나이가 많아져서 이제 건강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나 유병자분들이시겠죠. 그리고 옛날에 보험 가입하시고 손 놓고 계신 분들도 포함될 것 같습니다. 자, 어김없는 사망 원인 1위입니다. 암에 대해서 60대 기준 유병자분들도 최대 1억 원까지 가져가실 수 있다고 하고요. 자, 심장질환도 예전에 보장이 전혀 안 됐던 신부전과 부정맥까지도 진단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은요. 옛날에 보험 가입하신 분들도 이만큼 안 됐었고 또 없었던 보장이라고 하니까 나는 유병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153-2666번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는 013-3366-0110번입니다. 자, 지금 강의 열심히 보시고 실시간 문자가 도착을 해서 안수현 전문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제가 글씨를 읽는 것도 어려운데 조금 보장이 헷갈린다라고 하셔서 연락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그리고 심혈관 특정 질병 진단비 이 두 가지의 비교를 좀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어려운데 시청자분들의 입장에서는 보장이 어떻게 다른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허혈성 심장질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심장, 관상동맥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심장에서 피가 나와서 심장으로 다시 들어가잖아요. 이 혈관에 문제가 생긴 거를 이제 허혈성 심장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런 심장 특정 질환 같은 경우는 그 심장 자체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심장이 뭐 느리게 뛴다든지 빨리 뛴다든지 아니면 심장에 염증이 생긴다든지 이런 심장에 관련된 심장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보장을 말하기 때문에 심장에서 나오는 혈관이나 아니면 심장이 혈관을 뿜어내는 이런 심장 이 두 가지 보장이 다 있다면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든든한 보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용어가 좀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 더 넓고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심장 플랜으로 오늘 만나보신 겁니다. 지금까지 안수현 전문가님과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면서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테마플랜 AB 시간 이어가 볼게요. 잠시만요. 네, 이어지는 코너 테마플랜 ABC입니다. 자,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죠. 자, 테마플랜 ABC 오늘의 주제는요. 후회 없는 수술비 보험 준비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오늘 수술비 보험 집중해 보기 위해서 한보라 전문가님 모시고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수술비 보험을 만나볼 텐데 네. 일단 많은 분들이 그 실비를 들고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수술을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실비에서 받을 수 있을 텐데 네. 굳이 수술비 보험까지 준비를 해야 되냐 네. 이런 연락을 좀 많이 주시는데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비 보험을 저희가 준비할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렇죠.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민채아 MC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수술비 굳이 필요할까요? 라고 참 많이들 문의 주셔서 저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으시구나라고 네. 해서 오늘 수술비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요즘 다들 실손 있으시고 우리 민채아 MC님도 수술비, 실비가 있으신가요? 저는 실비는 기본으로 가지고 네, 있죠. 그렇죠. 기본 보험이라고 거의 의료보험 다음으로 모든 국민들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실비를 한번 보면은 어떻게 내가 부담을 해야 되는지 아마 보이실 거예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건강보험의 혜택이 있는 경우가 급여. 그리고 아닌 경우를 비급여라고 해서 네. 아마 병원 가서 진료비 내어서 받으시면 이렇게 두 개로 구분된 거 아마 다들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 중에서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본인들이 다들 부담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급여 중에서도 공단 부담이라고 써 있는 이 부분만큼만 그렇죠. 실비에서 보장이 되면은 네. 근데 언뜻 표로만 봐도 네. 내가 낼 게 더 많아 보이는데요. 보이죠. 게다가 네. 이 비급여라는 부분은 병원마다 각자가 이제 그 금액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병원에 가면 도수 치료가 25만 원이라더라. 근데 어느 병원은 10만 원도 가능하다더라. 맞아요. 이렇게 다른 경우들을 혹시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같은 그 치료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른데요. 그래서 이 실비 보험으로서 우리가 그 비용을 의료 비용을 부담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이 비용들이 이제 실손 보험은 다들 갱신형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보험률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그 실비 자체에 대한 문의도 최근에 빗발쳤던 게 그렇죠. 뭐 실비가 바뀐다더라, 예, 뭐 예. 새로운 실비가 나왔다더라 이 부분인데 네. 보험료 오르는 게 가장 큰 걱정이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더 많이 오른 걸까요? 네, 보험료가 이제 오르는 폭을 지금 한번 보시면 네. 이제 각 연령대별로 실손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는지 이 표가 보여지는데요. 네. 10세 이제 미만 어린이들은 아주 이제 그 10대보다도 더 비쌌다가 이 비용이 또 이렇게 올라가는 줄만 아는데 갱신보험료인데 이게 내려가는 구간이 하나 있죠. 이 주황색으로 되는 표시를 보면 이 네. 면역력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10대부터는 좀 실손 보험료 병원에 갈 일이 많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좀 낮았다가 쭉 해서 이제 3, 40대부터 이제 보험료가 증가되는데 그 기울기를 한번 보시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많이 오르면은 네. 정말 필요할 때 오히려 보험료를 못 내겠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이 파란색 그래프를 또 보시면 네. 이 파란색 그래프는 이 가입률을 뜻하는데요. 가입을 거의 다 이제 태아 때부터 대부분 하기 때문에 네. 실손보험을 많이들 갖고 계시지만 나이가 연령이 한 60대, 70대 되면은 벌써 10% 미만으로 뚝 떨어지게 돼요. 이 갱신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상당하시기 때문에 유지하시기가 어려워서 이 실손보험을 없애시는 분들이 참 많다는 거죠. 아이러니한 게 나이가 먹을수록 실비가 정말 필요하실 텐데 그때 그렇죠. 가서는 보험료 때문에 네네. 해지를 하게 된다는 네, 그런 사실인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 주제가 수술비니까 그렇죠. 그럼 수술은 얼마만큼 할까 볼게요. 네. 뭐 작은 수술도 포함이 된 걸까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수술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한번 보고 있는데 연도별로 추이를 한번 보시면 2015년부터 계속 상승을 하고 있죠. 그래서 2018년, 2019년에는 급격하게 상승을 했고요. 네. 또 이제 다빈도 수술이라고 해서 순위를 매겨봤어요. 어느 수술을 가장 많이 하시나라고 해서 이렇게 한번 봤는데 1위 백내장, 2위 치해, 3위 담석증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보시면 우리 주변에서 이제 어르신들 한 5, 60대 되시는 분들 백내장 수술하신 분들 한번 살펴보시면 내 친구 중에 하나 했어. 우리 가족 중에 누구 하나 치액 수술했어. 라고 하실 거예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백내장 수술 지금 알아보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네. 네, 이 수술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수술비 필요 없다 하시지만 이렇게 수술이 계속 증가되고 우리가 입원을 하기보다는 요새는 수술을 조금 더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수술비 보험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순위를 보니까 네. 뭐 엄청 대단한 수술이라기보다는 네. 일상생활 속에서 그렇죠. 자연스럽게 이제 저희도 나이를 먹으면 할 수 그럼요. 있는 수술들이잖아요. 네네. 수술 방법도 참 예전에
예전에 비해서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좀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는 것들이 많은가요? 네, 일단은 예전에 혹시 의학 드라마 한번 보신 기억 있으세요? 많잖아요. 네. 예전에 종합병원이라는 드라마를 제가 어렸을 때 봤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수술 장면을 보면 항상 메스를 들고 이제 의사들이 이렇게 진지한 표정으로 수술을 했던 것 같았는데 네. 요즘 같은 경우 이제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앉아서 멀찌감치 앉아서 수술을 하거나 이제 방법들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네. 한번 보시면 관열 수술, 비관열 수술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관열 수술 좀 말이 어렵지만 눈으로 직접 상처 부위를 보고서 수술하는 거기 때문에 칼로 이렇게 피를 보고서 하는 수술을 말하고요. 또 비관열 수술은 요새 많이 하는 내시경, 카테터, 뭐 고주파나 레이저 같은 수술들을 이제 이런 비관열 수술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 밑에 그림을 보시면 만약에 복부를 수술할 때 예전에부터 어떻게 진화되어 갔나라는 과정을 보면 처음엔 개복 수술을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복강경이라고 해서 배에다가 몇 개 이제 구멍을 뚫고 그 안에 내시경을 해서 이제 들여다보고 수술을 했는데 최근엔 또 이제 단일공이라고 해서 배꼽 쪽에 구멍 하나만 뚫어도 이제는 수술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와, 너무 좋네요. 그렇죠. 최근에는 로봇 수술이라고 있어가지고 이제 로봇 팔이 의사를 대신해서 수술을 해주는 거예요. 그만큼 의학 기술이 엄청 발전되고 신기술이 많이 도입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이런 수술들은 대부분 급여가 많을까요? 비급여가 많을까요? 왠지 비급여가 많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 맞습니다. 게 네. 최신 치료들은 아무래도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죠. 금액도 비싸고 네. 적용이 안 되지 않았을까 그렇죠. 싶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급여가 항목이 점차적으로 네.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보험료 부담이 아마 실손으로만 이제 이 공백을 커버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사실 그 수술을 받는 저희 입장에서는 네. 이렇게 피를 보지 않고 간단한 수술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반가운 소식인데 그렇죠. 그런 반가운 수술들은 또 실비해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 네. 좀 아쉽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 나가는 돈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어떤 수술이 돈이 많이 들까요? 네, 일단 수술비 건당 얼마나 비싼가라고 네. 이제 한번 보여주시면 그 상위에서 3개 그리고 하위에서 3개 정도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네. 통계가 된 자료가 있는데 2015년부터 쭉 보시면 가장 많이 드는 게 이제 심장 수술인데요. 심장 수술 보시면 2015년에는 한 2,500만 원 정도였다가 그 다음에 점점점 늘어나서 2019년에는 3,500만 원 무려 많이 비싸졌네요. 1,000만 원 정도 늘어났죠. 네. 게다가 이제 뭐 하위 수술이라고 해서 아까 다빈도로 많이 하는 수술들, 뭐 백내장 치액 같은 수술들을 보면은 처음엔 뭐 9,300만 원, 93만 원 이렇게 해서 됐다가 나중에는 1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점점 금액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이 비용들도 좀 주의 깊게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수술이 쉬워지고 간편해지는 만큼 비용은 점점 더 비싸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나이가 드신 분들은 수술을 나는 안 하고 싶어라고 해도 하실 어쩔 수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죠. 그럼 그 노인 부부분들은 네. 그 수술비 마련만 생각을 하더라도 금액이 그쵸? 좀 어마어마하겠네요. 네. 노인 1인당 이제 비용 얼마 정도 진료비가 네. 나오나 연평균으로 보니까 1인당 한 490만 원 정도. 그럼 1인당요. 이제 그럼 이제 부부가 되면 한 이제 900만 원 정도, 거의 1,000만 원 1,000만 가까이 원 정도 가까이 이제 이 비용이 이제 부담이 될 텐데 이 노인분들 수술 별로 안 하실 것 같다라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수술은 누구에게나 또 갑작스럽게 오게 되니까 이 비용들이 나중에 이제 임금이나 이게 수입이 없거나 하시는 이제 고령층 같은 분들은 상당한 부담이 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이런저런 이유들을 봤을 때 저희가 실비로만은 부족하다, 안 그렇죠.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수술비 보험이 이제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주시고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그럴까요? 일단은 다시 한번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 한번 해드리면 우리 수술비 보험이 왜 필요하고 중요한가라고 하면은 실손보험을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고요. 또 한 번 받고 없어지는 진단비 대신에 수술은 매회 반복적으로 지급이 되고요. 진단비 대신에 보험료가 저렴하면서도 다양한 보장이 보장되기 때문에 보장의 범위가 상당히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수술비 보험을 준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종류가 참 많아서 아마 맞아요. 증권 보시면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종류가 많아서 모르시기 때문에 무조건 전문가와 한번 상의를 해보셔야 되는데 제가 간략하게 이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네. 먼저는 질병상해 수술비, 종수술비, 엔대 질병 수술비 그리고 여러 가지 기타
3대 질병 수술비, 뭐 여성 질환 수술비, 당뇨, 고혈압 같은 이런 수술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로 나온 질병 상해 수술비가 가장 보장 범위가 넓다고 보시면 되고요. 미용이나 성형, 임신, 출산과 관련된 수술이 아니고 아파서 또는 사고로 인해서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는 무조건 보상을 합니다. 그럼 이게 보장 범위가 가장 넓으니까 제일 좋은 게 아닙니까? 라고 하실 그러게요. 수 있겠지만 네. 이게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한 10만 원에서 네. 많게는 50만 원 정도 더 할 수도 있지. 나이에 따라 달라져서 더 할 수도 있지만 보험료가 상당히 비싸질 수가 있고요. 마지막에 있는 뭐 3대 질병 수술비나 뭐 고혈압, 당뇨 수술비 같은 여러 가지 수술비들은 원하시고 만약에 가족력이 있으시거나 하면 준비하시면 좋겠지만 이것도 이제 보험료가 조금 더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참조해 주시면 되고요.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가운데 있는 종수술비와 네. 엔대 질병 수술비입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뭐 깊고 얕게 준비가 되는 것 같기도 네, 하고 네, 네. 어떤 건 좀 굵고 짧게 준비가 맞아요. 되는 것 같은데 네, 그걸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차이가 뭐 그런 금액별 차이도 있고 네. 뭐 쉽게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도 다 각각 다른 네, 거예요? 그렇죠. 네. 일단은 넓고 얕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종수술비라고 해서요. 아. 폭 넓게 보장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술들을 쭉 해서 종류를 5가지, 뭐 최근엔 7가지, 8가지로 보험회사마다 이렇게 나눠놨어요. 예. 그런데 이 수술은 종수술비는 수술의 방법이나 수술을 하는 부위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각각 나눠놓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달라질 수가 있고요. 이 특정 질병 수술비라고 하는 엔대 질병 수술비는 그 특정한 수술을 하게 될 경우에 이제 그 나오는 거라서 만약에 앞서 말씀드린 종수술 같은 경우는 관열, 비관열에 따라서 만약에 같은 심장 수술을 하더라도 관열 수술이면은 5종 아니면 3종 뭐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지만 이 엔대 수술비라고 하면은 뭐 그 부위를 딱 그 특정 수술을 질병 코드가 나와서 수술을 했다라고 하면 무조건 보장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종수술비가 이제 숫자가 앞에 붙는 것 같은 게 그렇죠. 뭐 1, 2, 3, 4, 5 네. 조건마다 어떻게 다른 걸까요? 예, 그 종류를 한번 보시면 네. 1종부터 5종, 뭐 일단 제가 보여드리는 거 1종부터 5종 기준으로 보여드리는데 1종이 가장 경미한 것, 그리고 5종이 가장 심한 수술인데요. 네. 많이들 아까 보신 우리가 백내장, 요실금, 치핵 뭐 이런 수술들은 1종, 그리고 이제 대장용종 건강검진에서 많이들 떼시고 하시는데 대장용종이나 이런 수술들은 2종이고요. 3종 수술에 이제 내시경, 카테터, 고주파 같은 그 기술이 들어가는 수술들이고 나머지 4종, 5종은 관열 수술인데 부위에 따라서 뭐 위 수술을 했다 그럼 4종, 뭐 심장이나 뇌 수술을 했다 그럼 5종 이렇게 해서 종류가 이렇게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수술비가 참 종류가 다양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오늘 수술비 보험 괜찮은 거 좀 가져가 보고 싶은데 네. 그럼 저희가 만나볼 수술비는 보장이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은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을 예시로 보여드리면 네. 질병 수술비 20만 원, 상해 수술비 100만 원 이렇게 하고 종수술비도 20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이렇게 쭉 해고 엔대 수술비도 최고로 받을 수 있는 수술을 1,000만 원 정도로 했을 때 얼마 정도 내가 이 수술로 받을 수 있나 이 기준으로 보시면 보험금을 백내장인 경우는 뭐 70만 원, 그 붉은색으로 표시된 게 이제 1종 수술을 말하고요. 푸른색으로 된 게 이제 2종 수술인 대장용종, 네. 또 요로결석 뭐 이런 수술들 요새 많이들 하시는데 이런 수술들은 2종, 그리고 나머지 수술들은 3종 수술인데요. 그 밑에 있는 심근경색이나 뇌동맥류와 같은 수술, 우리 심장이나 뇌 같은 수술은 한 번만 하지 않고 여러 번 하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수술비, 이 비용을 보험금을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와, 몇십만 원부터 1,000만 원이 넘는 것까지 있는데 각각 받을 수 있다니까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두 가지 회사를 좀 비교를 해주신다고요? 네네. 두 회사를 A사와 B사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A사와 B사 모두 보장에 대한 부분은 좀 비슷하고요. 그 A사의 경우는 그 특별히 연계 조건 없이 보험료가 저렴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추가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보험 모두 건강하신 분 그리고 또한 유병력자이시려도 가입하실 수 있고요. 갱신, 비갱신 다 이제 본인의 그 보험료 가입 내실 수 있는 여건에 따라서 준비를 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보장은 비슷한데 보험료는 그럼 비슷할까요? 네네. 보험료도 거의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네. 되는데 A사의 경우, B사의
경우 이제 40대는 3만 원대, 50대는 4만 원대, 60대는 5에서 6만 원, 7만 원대 이렇게 성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이 비사의 경우 보시면 최소 보험료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수술비 보험은 수술비 보험이라는 상품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종합보험이든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보험에서 수술비만 모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보장 항목들을 조금 더 연계를 해야 되는 조건들이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최소 보험료가 7만 원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B사가 그냥 수술비만 놓고는 조금 저렴해 보일 수 있으나 A사가 그래도 조금 더 수술비만 준비하신다면 유리하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안 네. 그래도 가성비 좋다는 수술비 보험인데 그 중에서도 가성비 좋은 걸 이제 좀 꼽아주셔야 되니까 네.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제안하시는 증권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제안 드리는 건요. A사, B사 모두 가입하실 수 있는 여건이나 보장에 대해서 다 비슷비슷하지만 연계 조건 없이 저렴한 보험료를 하실 수 있는 A사를 추천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수술비는 그냥 보아서는 우리가 다 비슷해 보일 수 있고 가입 금액이 같다고 해서 똑같은 보장을 주는 게 아니고 약관을 꼭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꼭 의뢰하셔서 보장을 촘촘히 준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실비만 믿고 계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플 때 최신 수술 받아보셔야죠. 이런 최신 수술들, 간단한 시술도 거의 다 비급여 실비에서 보장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비를 보완할 수 있는 차원에서 여러분들 계속 받고 반복해서 받을 수 있는 수술비 보험 저렴하게 A사 원픽 꼽아주셨고요. 지금까지 한보라 전문가님과 테마플랜 AB 시간 함께했습니다.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2-3553-2666번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무료 문자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으로 간략하게 문자도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방송 보시고 실시간 문자가 들어오고 있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1771님의 메시지가 도착을 했는데 어머님의 이 보험 연락을 주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젊었을 때 관절염이 있으셨대요. 약을 드신 지도 오래되셨다고 하는데 어머니 수술비 보험 가입이 될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자, 안수현 전문가님, 어머님의 나이는 잘 모르시겠지만은 지금 약을 드신 지 좀 된 것 같은데 수술비 보험 지금이라도 혹시 가입이 되실까요? 네, 약을 드신 게 오래됐다면 아마 간편보험을 하시는 게 좀 가입하시긴 쉬우실 것 같고요. 어머니 연령대는 모르겠지만 일단 여성분이고 또 관절염을 오래 앓고 계셨다면 뼈도 약하시고 또 특히나 이제 관절염 같은 경우는 이제 관절도 문제지만 뼈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뼈가 약하면 골다공증 같은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비를 준비하실 때 수술비 내용을 좀 한번 들여다보셔야 되는데 인공관절이나 그리고 또 이런 모든 수술에 대한 질병 수술비 그리고 또 연령이 있으시면 백내장 수술비 그리고 뼈가 약하면 자주 넘어지시겠죠. 그러니까 상해에 관련된 상해 수술비 그리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입원에 있으시면 휴유장애가 남으신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입원비도 또 같이 준비하시고 휴유장애도 한번 같이 알아보시면 수술비와 더불어 더 든든한 보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보험이 있다고 합니다. 참 세월에 장사가 없다고 하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뼈에도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미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런 분들도 충분히 가입할 수 있는 수술비 보험이 있다고 하고 거기에다가 입원비 보험, 질병 후유 장애까지 유리한 보험들 참 많다고 하니까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계속해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8192님의 메시지인데요. 자, 이분도 수술비 보험 문의 주셨습니다. 자, 방송 보니까 수술비 보험이 참 가성비가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저희가 다들 준비하는 진단비보다 수술비를 더 많이 준비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자, 저도 궁금합니다. 한보라 전문가님, 진단비를 보통 준비를 하잖아요. 네. 수술비를 더 많이 준비하는 게 좋은 걸까요? 네, 일단 먼저 가장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실손인데 진단비도 있고 수술비도 준비하면 좋겠지만 이 가성비 때문에 제가 그쵸.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성비가 수술비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지만 모든 질병이
수술로 연결되는 거는 아닙니다. 아, 그렇기 네. 때문에 일단은 진단비를 먼저 준비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수술비를 준비하시는 게 좋은데 아무래도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진단비가 좀 크기 때문에 진단비에 대해서 이제 많이 가입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한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의 경우는 진단비를 많이 가입을 하고 싶으셔도 한도가 뭐 3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적게 되기 때문에 많이 가입을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신 분들은 수술비로 대체하시는 경우도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심장에 관련된 수술 같은 경우에도 보통 한 번 수술하신 분이 두세 번은 무조건 수술하게 된다는 평균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비를 준비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수술비가 가성비 좋고 저렴한 건 맞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진단비로 뼈대를 잘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저렴하게 살을 붙이는 느낌으로 수술비 보험 준비하시는 거 좋다고 합니다. 자, 내 진단비와 내 수술비 구성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궁금하시다면 전화번호 방송 끝난 이후에도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02-3153-2666번이고요. 무료 문자 번호는 013-3366-0110번이니까 방송 끝난 이후에도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면서 저희 보험 플랜 119 더욱더 도움되는 정보 들고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